띄워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사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역임했던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치적 변곡점들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최 의원님께서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 행보를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여튼 몇 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네. 우선 계엄 직후에는 국민도 놀랐고, 국민의힘도 놀랐고, 민주당도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지지도가 급락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첫 번째 시기였고요. 네. 네, 민주당이 대응을 그 시기에 조금 미스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이 됐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생각들이 이제 교차가 되면서 또 네.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워낙 이제 큰 사안이 지배하고 있는 이제 정국이고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소한 어떤 뭐랄까요 대응상의 미스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네.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정받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 국면 대응이라든가 이런 네. 등등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이제 거대한 충돌이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통합 행보라 그럴까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런 강한 지배력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통합 행보가 일정 정도 민주당이나 야권의 어떤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시키는 그런 걸로 작동을 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현 시점에서 일단은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날짜가 좀 약간 뒤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속 취소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 네. 결정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평일을 사실은 끝내고 네. 이랬다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유력한 관측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관측이요? 워낙 이제 첨예하게 진영 대립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수 의견이라든가 네. 특히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토시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조금 어긋남이 없게 하기 위한 이런 일종의 이제 신중함,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시기. 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최재성 의원님 말씀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 그런 데 있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지 어떤 큰 틀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예. 이제 변화의 기류가 있으려면은 네. 변론 재개라든가 예. 혹은 지금까지 쭉 헌재가 뭐 공개적으로 이제 이 소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돼 왔잖아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해서 변론을 했고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네. 더 이제 신중함을 기하고 워낙 첨예하게 이제 이게 이제 전대미문의 광경 아니에요? 이렇게 양쪽 진영이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이견이라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내는 이런 네.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용이나 기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논쟁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이지만 하나만 더 드리면 관련 질문을 드리면 여권에서는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이제 그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관측이냐면 최근에 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게 최근에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다시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을 막 촉구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촉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혹시 그 안에서 좀 의견이 생각보다는 좀 갈려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은 가능성은 낮게 보세요. 저는 이게 그야말로 네.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게 보신다. 재판관들의 성향이 네. 그야말로 이번 헌법재판소 이제 이 헌재 판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그런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구속 취소 이후에 새롭게 갈려져서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죠. 정치적 상황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줘서 이걸로 뭐 기각이나 인용이나 헌법재판관들이 네. 갈라져서 그래서 늦어지고 그래서 또 변수가 생기고 뭐 이런 영향을 받는 헌법재판관들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헌재 그 결정이 좀 나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이제 기각됐고 전원 일치로 좀 뭐 소수 의견도 일부 있긴 있었는데 여튼 전반적인 그 결론은 전원 일치 기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4대 0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제 8대 0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탄핵을 진짜 민주당이 남발했구나. 이런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공세를 쏟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뭐 애당초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 네. 이 두 가지로 빈번하게 예. 대응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예. 그게 민주당에게도 득이 안 되고 좋은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봤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탄핵을 당할 만큼의 그런 이제 아주 중대한 네. 범법 행위라든가 헌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국무위원이나 이제 검사들에게 네. 적용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는 검찰총장 탄핵 같은 경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요? 예. 구속 취소 이후에. 예. 왜냐하면 개별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안 했다. 또 이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이런 개별적 사안들이 아니고 이거는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붙고 있는 네. 이런 게 뭐냐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이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판결이라 하더라도 총장이 검찰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그런
즉시항고 포기라든가 그것도 직접 지휘를 하고요. 네. 검찰 특수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총장에 관해서는 예. 근데 과거에 이런 이제 빈번한 탄핵 이런 것들이 예. 민주당에게도 이제 양론으로 지금 예. 총장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전에 이런 빈번한 이제 탄핵 추진이 네. 결국은 좋은 대응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이 부분이 어쨌든 약간 실점은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한 총리 탄핵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 마은혁 재판관의 네. 임명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예. 헌재에서. 음.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선행해서 한덕수 총리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은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을 못했고 네. 한덕수 총리는 했잖아요. 네. 그런데 헌재의 판단이 임명해야 된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 심판 주체가 네. 헌재잖아요. 네. 그리고 헌재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겠다. 예. 근데 뭐 검사들 기각이라든가 감사원장 기각이라든가 예. 이런 거하고는 좀 헌재도 고민되는 논리적으로는 어떤 고민되는 네. 그런 내용이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탄핵 기각 나온 거 요거로 다시 돌아와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기각 결정이 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처음에 계엄 선포의 사유가 이제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탄핵 뭐 예산안 삭감 뭐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달나라 논리도 아니고. 헌재라는 네. 헌법재판소라는 이 기관에 의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회에서 그 다수 의석을 갖고 탄핵을 통과시킨 것을 헌재에서 기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적당하게 돌아간 거예요. 적절하게. 네. 그게 무슨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그게 계엄의 논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헌재에서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아니 우리가 삼권 분립 국가이고 또 헌재에서는 국회에 통과된 판단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걸로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국회는 다수당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통과시켰지만 헌재에서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권력기관 간의 하나의 이제 견제 내지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그랬기 때문에 계엄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거나 그럴 정도의 이 사태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징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헌재가 작동해서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엄의 논리가 돼요? 자. 정치적 논리는 네. 윤 대통령 주장대로 그렇게 다수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게 정치적 동기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결과적으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엄 사유로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턱도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오늘 그 기각이죠.
오늘 기각이 나온 거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자, 아까 헌재가 네.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만한 어떤 물리력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흔들 만한 어떤 것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비상사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증명됐잖아요. 정상적으로 국가 권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도 헌재에서 기각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면서요. 통합 행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잠깐 다른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광화문 천막 농성장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떤 뭐 정치권에서 특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큰 사안을 앞에 두고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통합 행보 혹은 뭉치는 어떤 그 모양새 이런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라든가 네. 또 이재명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던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분들이 네. 워낙 큰 문제로 지금 충돌하고 있고 국면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구속 취소 판결이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의해서 일치 단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류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다른 분들의 이제 하나의 이제 단합된 모습. 단합된 모습 하나됨. 예. 이것도 일종의 이제 통합 행보죠. 예. 통합 이런 행보고 것들이 국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네. 강력하게 요청되어진 거라고 봐야죠. 예. 최근에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이른바 비명계 주요 인사들하고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특히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은 이게 얼굴 앞에서 뭐 나는 다른 사람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도 있고 그거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통과 관련해서 비명계를 겨냥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검찰과 짜고 했다 하면서 그게 좀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정국에서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되고 네.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예. 그리고 계엄이 딱 해제가 되고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는 검찰에 의해서 지금은 재판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 됐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또 최종 판결이 나서 선거권 자체가 박탈될지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재판에 의한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일컬어졌던 건데 네. 계엄으로 인해서 이 시간표 자체가 조기 대선이 전제가 된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시간표를 제거시켜줬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막 논란이 되고 그때 소위 말해서 반명 비명 쪽에서 네. 찬성 이 투표도 하고 그래서 가결됐던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반명들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이제 자신을 몰아붙이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통했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워낙 지금 강력하게 국면이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 너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태산 같은 그런 지지율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돼도 크게 대세를 바꿀 만한 그런 혼란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조차도 구속 취소 판결로 인해서 그야말로 쑥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일치된 모습, 통합된 모습을 국면에 의해서 요청받아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환됐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계기가 좀 작동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뭐 위기 상황이나 약간 다소 혼란 상황이 민주당의 오히려 흐름상으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뭐 그런 점이, 근데 이 민주당의 혼란이라는 게 예. 굉장히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지축을 흔들 정도의 그런 이제 혼란이 아니고, 제 말은 전체적인 전국 혼란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탄핵 저기 선고로 가는 이 마지막 이 모멘트가 민주당의 흐름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요. 우선은 예. 작은 갈등, 작은 혼란이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네. 이 강한 국면의 어떤 이 요청 때문에 그것이 네. 안 보이고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구속 취소되고 그다음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정치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것이 중도층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강력하게 제동이 되는 그런 걸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재집권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진 거다. 여당이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국면에 의해서 이제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이 네. 현재 이제 완전히 수습된 상태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국은 조기 대선 하에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어렵게 만드는 걸로 작동할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저는 손해되는 상황이라 그래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건재가 중도층 확장에는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이제 어떤 통합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 드리면 사법 리스크 제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날 나오는데 거기서 좀 안 좋게 나오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 펼쳐질 경우 그 리스크를 안고 나가도 상관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헌법 84조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제 논란의 문제인데요. 예. 한 번도 그 사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후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지.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소추라 하면 이제 기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예. 재판 과정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 협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그렇죠. 한데요. 예. 아무튼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전에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 그야말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면 모르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적거든요. 네. 그러면 항소심에 이재명 대표가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법 진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이재명 대표 예. 재판 중에. 예. 그거는 2심에서 오히려 무죄 내지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네. 다 그때 예상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선거법은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이 정도로 국민의힘도 그렇게 봤던 거고요. 예. 위증교사를 오히려 조금 이거는 조금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들
그렇게 판단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왔거든요. 네네. 이준석 무죄 나오고 선거법은 그래 요 선거법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가장 진도가 빠른 사안이거든요. 예예. 그러면 항소심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는 없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는 후에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거는 후에 일어나는 논쟁이기 때문에 네. 크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봐요. 네. 크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본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